자, 다음은 딜셀더와 관련된 가장 흔한 연습 문제입니다. 자, 저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위쪽에 있는 그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참고로 조금 더 문제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이쪽에 알킬 그룹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이거 이제 메틸 그룹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딜셀더 반응이고요. 그 다음 특별한 언급 없으면 무조건 엔도라고 했죠. 저 엔도가 되는 것을 전이 상태 안정화로 설명을 했었고요. 저 그거를 최종 상태로 얘를 그려볼 수 있겠느냐.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시험의 전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딜셀더 반응의 왁구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왁구는 무조건 다이인 뼈대 그리고 다이에노 파일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파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그마, 새로운 파이, 새로운 시그마, 새로운 파이가 되는 게 이게 딜셀더의 변치 않는 왁구예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자, 근데 그게 엔도가 돼야 된다. 엔도. 그럼 그 엔도가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카보닐 그룹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EWG라고 했죠. 카보닐 그룹이 어떻게 그려지는 게 이런 식으로 다운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엔도라고 했었죠. 그럼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딜셀,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이렇게 다운으로 그리는 게 요게 그냥 이게 이제 바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EWG를 넣고 항상 이렇게 다운으로 그리는 게 엔도다. 그런 다음에 뭘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시스트랜스 관계가 일치한 뭐냐면 보존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보닐 그룹인데 이게 업으로 있어. 그럼 이때 이 카보닐 그룹이 카보닐 그룹이 다운으로 내려갈 때 이 카보닐 그룹하고 여기 그려놓은 메틸 그룹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서로 트랜스 관계죠. 그럼 얘가 다운으로 내려가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트랜스 관계의 얘는 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해서 딜셀드 엔도 프로덕트가 되는 결과는 요 놈이 카보닐 그룹 EWG가 다운, 그것의 트랜스에 있는 녀석은 업. 왜냐하면 시스트랜스 관계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알킬 그룹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중 결합에 대해서 이 단일 결합과 시스에 있으면 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운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이중 결합에 대해서 이 단일 결합과 시스에 있으면 얘를 업으로 보내라고 했죠. 업으로 보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중 결합에 대해 단일 결합과 시스로 있는 것을 업으로 보내 그린 것이 여기서의 최종적인 엔더 프로덕트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엔도를 기억하라고 할 때 EWG를 다운에 그리라고 했죠. 근데 몇몇 변태들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얘를 반대로 그린다고 했어요. 업다운을 싹 뒤집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그리기도 하냐면, 자, 여전히 다이인과 다이노파일의 왁구를 그린 다음, 새로운 시그마 결합, 새로운 시그마 결합, 새로운 파이 결합. 이건 변함이 없어요. 얘는 얘고, 그게 무조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 파이 결합이 위치가 바뀌는 건 똑같아요. 이건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변태들이 있다고 했냐면, EWG를 다운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림 되지, 그걸 꼭 반대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업다운을 뒤집어서 나는 업을 다운으로 그릴래, 나는 업을 다운으로 그릴래, 그리고 나는 다운을 업으로 그릴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딜셀더 반응의 결과는 이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고요. 그 다음 얘도 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 다인과 다이노 파일에 대해서 딜셀더 생성물을 그리라고 하면 바로 이놈도 답이고요. 이놈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다운은 상대적인 것이라 어떻게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완전히 바꾸어 얘기해도 결과는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경우, 자, 이 생성 반응의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EWG를 엔드로 그리려면 다운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업다운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결과가 사실은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고요. 이것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업다운은 상대적이니까. 자,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구조는 같은데 모든 업다운이 다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RS, 왜냐하면 이런 탄소들이 다 지금 카이럴 탄소들이겠죠. 근데 업다운을 싹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RS가 완전히 그냥 다 뒤집힐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뭐겠느냐? 바로 이넨티오모겠죠. 거울상 이성일체예요. 근데 이 거울상 이성일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될 거냐? 구조적인 입체 저항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놈도 50%, 요놈도 50%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이 거울상 이성물체가 서로 5대5로 만들어지는 뭐가 라세미제이션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라세미제이션 상황에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도 있냐면, 자, 이게 이제 다인이죠. 그래서 이제 다인에 이제 원래 기질 구조가 있고,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다이에노 파일이죠. 그래서 이 다이에노 파일이 이 다인이랑 충돌을 할 때 꼭 이 방향으로 충돌을 하느냐, 그럴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 보시다시피 얘가 얘랑 충돌을 할 때 이 배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요 배향으로 충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뒤집혀서 얘랑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메틸 그룹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때 이 경우 이 딜셀더 반응의 엔도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딜셀더 반응에서는 엑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엑소는 가라. 엑소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엔도만 나타난다. 그럼 이때 엔도를 그리려고 하면 무조건 EWG를 어떻게 해?
EWG를 무조건 다운으로 그립니다. 무조건 다운이에요. 그리고 다운으로 그린 다음 기질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스트레스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보존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다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가 트랜스로 있는 거니까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게 트랜스로 있는 거죠. 이 이중결합에 대한 트랜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트랜스로 있는 거니까 최종 생성물에서도 그 트랜스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그럼 얘가 다운이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업으로 가야 그 트랜스가 유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이 기질에 있는 이 알킬 그룹 탄소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이에는 S시스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 컨주게이션 탄소가 이렇게 있어야 이게 S시스라고 했어요. 그럼 이 S시스가 되는 상황에서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에 대해 시스 관계로 있는 자리, 이중 결합에 대해서 단일 결합과 시스 관계로 있는 놈은 무조건 최종 생성물에서 어떻게 된다? 업. 이렇게 그려져야 이게 엔도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다인과 다이노파일이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하는 배양에 따라서 엔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엔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배양에 따라 달리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업다운을 다 뒤집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의 관계와 이거의 관계는 요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앞서 이넨티오머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바로 같아진다 이런 말이지. 왜냐하면 얘를 잡고 휙 돌려 그리면 이놈이랑 일치하니까요. 즉 여기서 업다운을 뒤집어서 그렸다는 얘기는 바로 애시당초 기질에서의 충돌에 배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거울상도 요리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 또한 뭐예요? 바로 이게 거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면에 대해서 이 둘은 완전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또 이넨티오머의 관계인 거예요. 즉 이넨티오머를 표현할 때 이렇게 완전 대칭이 되게 그려도 거울상이지만 카이럴 탄소에서 나타나는 모든 업다운을 뒤집어 그려도 그게 바로 거울상이 된다. 결국 이놈하고 이놈이 됐건 이놈하고 이놈이 됐건 입체장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확률과 요게 만들어질 확률은 똑같다. 그래서 거울상이 5대5로 만들어지는 라세믹 제이션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 예시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딜스-엘더 생성물에서는 뭐 이런 식의 이넨티오머릭 페어. 자, 이넨티오머는 거울상 이성물체를 얘기하고요. 페어는 쌍을 얘기하죠. 이런 쌍이 나타나는 요런 라세미제이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딜셀더 반응에서는 이런 식의 라세미제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질, 자, 반응물에서는 에이카이럴. 자, 반응물이 에이카이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이럴 탄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어디든 카이럴 탄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요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카이럴 탄소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런 걸 에이카이럴하다고 하죠. 그래서 반응물은 지금 저 자체만 놓고 보면 거울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반응물은 에이카이럴한데 생성물에서 카이럴 탄소가 나타나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바로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라세믹 믹스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이 반응으로부터 이런 해석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딜셀더 반응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딜셀더 반응을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유기화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맨 처음 좌절의 벽을 맛보는 게 바로 이 딜셀더 반응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 들어가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 기하학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다 보면 이 딜셀더 반응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딜셀더 반응에서 유기화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리대로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딜셀더 반응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써놓은 요런 정도의 문제 요런 정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타입의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들을 여러 번 또한 필사를 해가지고 익숙하게 기억을 해서 이번 시험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럼 필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볼 주제는 이 딜셀더 반응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3.6 뭘 해볼까요? 3.6 also para effect입니다. also para effect. 요게 그 딜셀더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뭐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항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also para effec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 기질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딜셀더 반응에서 기질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바로 다이인과 그리고 다이에노파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에 대한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1 다이인입니다. 자, 다이인은 그 어떤 작용기랑 함께 한다고 했었죠? 바로 EDG,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바로 전자를 제공하는 녀석이 바로 녀석이 다이인에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딜셀더 반응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EDG도 사실은 전체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EDG가 사실은 보통 뭐냐면 보통 그냥 아주 단순한 알킬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뭐 메틸이 됐건 에틸이 됐건 뭐 그런 간단한 알킬 그룹들이 EDG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킬 그룹 탄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혼성 오비탈도 sp3고 s 캐릭터도 작아서 주변에 이제 이중결합 탄소가 있으면 그 유효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자 밀도를 잘 제공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다인에 붙는 EDG로는 보통 알킬 그룹이 흔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작용기도 가능합니다만 우선은 저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EDG가 붙어 있는 다이인의 기질 구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단순한 녀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우선은 첫 번째 요렇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여기 그려볼까요? 여기 여기 한번 어디 그려볼까? 뭐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하나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그냥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그냥 있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알킬 그룹, 메틸 그룹이 하나 붙어 있는 이중결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딜셀더 반응의 기질인 다이는 아니죠. 다이는 아닌데 여기서 나타나는 속성을 가지고 뭐냐면 다인 구조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파이 결합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여기다 그리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틸 그룹이 있고 여기 이제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수소가 뭐 사실 여기도 붙어 있고 뭐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여기서 어떤 공명 구조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공명 구조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때 여기엔 이탄소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탄소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공명 구조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제는 이쪽으로 쏠리면서 형식 전하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형식 전하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상황을 카보캐타이온, 바로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런 상황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베나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에나이온이란 말이 있는데 뜻은 음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형식전하면 카보캐타이온, 탄소의 형식전하가 플러스면 카보캐타이온, 탄소의 형식전하가 1 마이너스면 카베나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전하 분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의 양이온은 보시다시피 주변에 탄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차고,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의 양이온은 또 다른 탄소가 하나니까 1차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탄소 양이온과 이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쪽이 더 안정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탄소 음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탄소 음이온은 그냥 얘가 보시다시피 1차 탄소 음이온이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2차 탄소 음이온인데, 자, 탄소 음이온은 전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전자가 적은 상황이에요? 전자가 많은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많은데 차수도 크다. 그럼 주변 알킬 그룹에서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쌍이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제공되는 것과 이 음전하가 청력이 생기면서 탄소 음이온은 차수가 크면 오히려 불리해요.
그래서 차라리 탄소 음이온은 차수가 작은 것이 더 안정합니다. 이것이 더 안정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탄소 양이온은 차수가 큰 게 더 안정하고 탄소 음이온은 차수가 더 작은 게 안정하다. 차수가 크면 이 알킬 그룹의 전자 제공 효과가 나타나서 보완이 되는데 이 탄소 음이온에 대해서는 전자가 많으니까 주변에서 전자 제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수가 작을수록 탄소 음이온은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공명 구조의 가능성을 보면 둘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습니까? 이쪽 가능성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명 구조적 성격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가 1- 형식전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게 기질 구조에 영향을 줘서 이 자리에 보시다시피 델타 마이너스의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저 위치를 얘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틸 그룹이 여기서 뭐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보통 그 알킬 그룹이 이중결합에 대해 EDG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재밌게도 EDG를 기준으로 EDG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예요. EDG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그걸 알파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나와 있을 때 그 옆자리 탄소를 베타 자리 탄소라고 해요. 베타 자리 탄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에 EDG가 붙어 있는 그 직접 탄소를 알파, 그 옆 탄소를 베타라고 하면 우세한 공명 구조로부터 그 베타 자리에 1- 형식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이 베타 자리에 음전화 속성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중결합의 EDG 요것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베타 자리. 자, 베타 자리는 어디를 베타 자리라고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EDG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알파 자리. 그리고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그 옆자리를 베타 자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베타 자리가 뭐가 된다? EDG 덕에 델타 마이너스 속성이 강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이런 컨주게이션 화합물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원리로부터 우리는 어떤 그 반응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반응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바로 친전자성 첨가. 바로 예전에 뭐 학교에서도 시험 엄청나게 많이 쳤던 이 녀석이죠. 이걸 분석할 때도 이 원리를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다가 요렇게. 자, 이런 이중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기질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반응시킬 거냐면 HBr을 반응시켜요. 그럼 맨날 하는 거 있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바로 파이 결합 전자인
충분한 전자로부터 부족한 전자로 전자이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랍은 전자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강산에 붙어 있는 수소는 전자가 항상 부족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면 이 수소가 어떻게 돼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 쪽으로 내어놓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서 요렇게. 그래서 요 파이가랍 전자가 요 빨간 수소랑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그 다음 옆자리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어떤 그 친전자성 첨가입니다. 이때 이 수소가 여기 붙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이탄소에는 원래 수소가 하나고 이탄소에는 원래 수소가 두 개예요. 그럼 이 자리에 기존 수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또 붙는 현상이라고 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프-니코프 현상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마르코프-니코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자, 지금 여기 내가 이 말을 썼었죠. 이중결합에 ED주가 결합되어 있으면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실험, 요 현상을 요거를 이용해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킬 그룹을 이중결합에 대한 EDG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 EDG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알파 자리, 그 옆 탄소 자리를 베타 자리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결합에 EDG가 붙어 있으면 무슨 자리가? 요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소는 전자가 충분한 녀석이에요? 부족한 녀석이에요? 부족하죠. 그럼 이중결합이랑 반응을 하긴 하는데 반응을 한 후에 이 수소가 알파 자리에 결합하겠어요? 베타 자리에 결합하겠어요? 베타 자리에 결합한다고. 왜? 베타 자리가 전자가 풍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베타 자리에 전자가 풍부해서 수소가 또 붙다 보니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붙게 되는 마르코프-니코프 현상이 덩달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래야 탄소의 차수가 커지는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도 겸사겸사 설명하는 거예요. 즉 동일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체를 놓고 이래야 1차가 아니라 2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니 중간체가 안정해서 이쪽 경로가 빠르다 라는 설명과 수소가 있는 쪽에 수소가 또 붙는 마르코프-니코프룰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들어봤겠고 거기에 추가적인 한 설명을 더하면 EDG가 이중결합에 붙어 있을 때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전자가 충분한 쪽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 결합해 붙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저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전자 제공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친전자성 첨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앞으로 고급 유기화학 문제를 분석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원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딜셀더 반응과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얘기했던 저 다인의 구조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기억해야 돼요. 이중결합에 EDG가 결합되어 있으면 베타 자리가 뭐라고요?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셀더 반응을 위한 다인의 기질구조 분석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알킬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이제 이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는 이중결합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하나 더 붙어 있죠. 바로 건주게이션이 되어 있네요.
어쨌거나 알킬 그룹의 역할은 EDG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그 표현을 쓴다고 했었냐면 이 EDG가 붙어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걔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자리를 알파 자리, 그 옆자리를 베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자리가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그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이 자리를 델타 자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EDG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돼 있으면 각각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부르면 돼요. 더 돼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뭐 이렇게 쭉 계속 부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EDG가 붙어 있으면 이 베타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베타 자리가 바로 델타 마이너스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중결합에 어쨌건 EDG가 붙어 있으면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는 어떤 공명 구조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공명 구조 때문에 그렇다 라 한다면,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원래부터 이제 수소가 붙어 있고 이 자리에 원래 수소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 저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다시피 저 베타 자리에 이렇게 1 마이너스 형식 전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파 자리에는 1 플러스 형식 전하가 나타나서 좀 더 안정한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명 구조보다는, 그래서 이 베타 자리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그 옆에 만약에 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이중결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 공명 구조가 한 가지 더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요래, 그 다음에 요래. 그래서 쟤를 또 다른 공명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결합을 이렇게 그리고 저 파이 결합 전자가 1이 이동해서 이중결합이 되고 그 다음 저 이 파이 결합 전자가 1이 이동을 해서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리고 이 알파 자리는 계속 플러스가 되는 이런 공명 구조도, 전하분리 공명 구조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서 이 자리가 베타 자리라고 했으면 그 다음 자리를 감마 델타 자리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리는 보시다시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리인데 그 델타 자리에도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델타 마이너스 음전화 속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희한한 건 이중결합에 EDG가 붙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 그 베타 자리에 델타 자리로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명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또 원리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이중결합에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저런 알킬 그룹 같은 EDG가 붙어 있죠. 어떻게 된다? 베타 자리야. 앞서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의 경우는 이 베타 자리의 그 다음 자리인, 자, 다음 자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로서부터 그 다음 자리, 바로 델타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 자리 역시 이런 식의 델타 마이너스 속성이 나타난다, 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뭐냐면 짐작이 안 되겠지만, 이게 딜셀더 반응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이자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에 대해서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근데 그게 그 다음 자리로 인 델타 자리까지 음전화가 퍼져나간다. 근데 이게 딜셀더 반응을 분석하는 아주 또 중요한 원리이자 어떤 핵심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